그러면 이제 학생부 요소별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결 상황 평가 기준입니다. 출결은 어찌 보면 성실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 이거 서울에서는 애들 대상 우리 그 고1 되는 애들 대상으로 이런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애들한테 물어보죠. 너네 학교 몇 시까지 가니? 8시 반까지요. 눈 뜨니까 엄마가 아침에 7시에 깨워주고 출근하셨는데 눈 떠보니까 9시 10분이 어떡할 거야. 아 이거 빨리 불이 났게 일어나서 가야죠. 업종 막 달려갑니다. 9시 반에 학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되죠? 무단지각. 무단지각. 그러면 불성실하게 찍히죠.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건데 9시 반에 눈을 떴다. 9시 10분에 눈을 떴다. 그러면 직업 고양이 세수하고 뛰어갈 게 아니죠.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엄마 깨워주고 하셨는데 그때 또 잠이 깜빡 들어가. 지금 일어났어요. 어떡할까요? 어머니는 그러면 자, 일단 밥을 먹고 있어. 그래서 어머니는 그 학교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주셔야죠. 우리 애가 좀 감기 기운이 심하게 있어서 병원에 들렸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 깨끗하게 씻고 하면 안 되죠. 투척한 기운을 느끼게끔 고양이 세수만 하고 병원에 들려서 진단서를 하나 떼어서 학교에 가게 되면 질병 지각이 됩니다. 아주 나쁜 건데.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에서 지금 컨설팅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내신이 참 좋고 서영고를 가야 되는데 이놈이 무단지각이 3번이나 있어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학교는 정시에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상경력 미반영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서울대 보낸 친구인데요. 학교가 이때는 이제 수상 실적이 얘는 56개의 상을 받은 애. 똑똑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고1들은 이런 상이 없어졌고 이제 이른바 자동복린에서 자율활동 평가입니다. 500자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작성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내대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외부 유명인사 초청해서 강연하고 동아리 발표대하고 스터디그룹. 요게 중요하거든요. 스터디그룹. 그리고 이제 반장을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묻는데 반장하면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워낙 밀접한 관계가 되니까 잘 써주시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활동 실적이 기재가 되면 좋겠고. 어떤 것을 보느냐? 일단 여기서 자기 주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율적인 탐구 활동을 했는가 전공 관련해서 이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 보면 이건 담임 선생님이 컨트롤 CV 했다고 밖에는 안 보여줘요. 컨트롤 CV 했다. 별로 특별한 게 없죠. 자, 그런데 이 친구 보실까요? 이 친구는 컴퓨터공학과 관련 친구예요. 보시면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보안을 주제로 대회 참여해서 보안 인식을 조사하고 전공 관련 활동을 했죠. 이런 활동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내신이 5.4인데 서울에 이제 외곽이죠. 가천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갔습니다. 시민단체에 인권 소속되어서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자치법정 가서 변호인을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지방 일반고인데 경희대 의대와 서울대 자유전공 합격한 이과 여학생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낙태 배지를 달고 낙태 관련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과이니까 실험활동들을 벌이고 전공 적합성 부분을 이렇게 녹여내. 그래서 경희대 의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 지도 선생님이 써주시고요. 500자입니다.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 진로와 연계된 동아리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공 관련 역량을 개발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활동들, 동아리 부장을 하고 하나, 그러면서 스스로가 어떤 실험 설계를 하고 실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재가 되는 게 좋다는 거겠죠. 자, 이 친구는 보시면 수학 동아리인데 별거 한 게 없어요. 컨트롤 CV였습니다. 모든 동아리 구성원을 선생님은 이렇게 써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써서는 어렵다는 거죠. 보실까요? 이 친구는 구체적으로 아까 서울대 갔다는 친구입니다. 그 변호사 되겠다고. 서울대가 어떤 인재상이냐면 융합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과학적 발명품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고, 자,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의 역사를 통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본인과 통합적인 사고력을 보여줘. 융합적인. 그리고 인권 변호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의 권리를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전공 적합성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의대 간 친구입니다. 경희의대 간 친구. 보시면 화생방, 화학 생명공학 과학 동아리에 이렇게 그 실험 활동들을 꾸준하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활동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동아리 활동 부분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기재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공과 연관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은 우리 아이들은 1학년들은 기재가 되지 않죠. 진로활동 평가 기준 보시면 진로활동은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고 700자고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700자. 진로 관련 활동들을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시면 자, 리더십이 발휘되었는가, 이것보다는 전공 준비를 위한 활동인가,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탐색 과정. 탐색 자체도 중요하지만 탐색 과정. 그 과정에서 자, 탐색 과정이란 건 뭐냐면 왜 이러한 탐구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가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기재가 돼요. 왜? 무엇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이것이 말하자면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이제 샘플을 또 보실까요? 자, 일단 진로진학 연계라고 해서 진로활동 관련된 건데요. 자, 일단 이 어학계열로 가려고 하는 애들은 당연히 언어적 소질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가 커야 되겠죠. 그 글로벌한 마인드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학생부에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모의유연이라든가 독서 토론 등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계열로 가는 친구. 사회과학 계열은 당연히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 비판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모의법정이라든가 봉사활동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독서에서 지원 계열 관련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는 사실 여기서 그 자연과학하고 공학계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과학은 기초 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연구자적 자세,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되겠고, 공학은 똑같이 뭐 수학과학을 기본적으로 보겠는데 여기서는 그 공학계열은 융합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왜 그러냐면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어떤 그 자연과학이라든가 수학적인 내용들을 적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융합적인 사고력이 나타나도록 학생부가 짜여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진로활동 사례를 보신다면 이 친구도 역시 말하자면 보시면 컨트롤 CV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똑같이 써주신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자기만. 이 친구는요, 아까 그 경희대 의대 갔다는 친구죠. 진로 특강에서 의사가 되겠다는 어떤 소양들을 갖춰나가고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얘는 인문학 진로 특강, 융합적이면서도 말하자면 의사가 되겠다는 어떤 확고한 의지, 그런 활동들을 담아내고 있죠. 그 진로 활동은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그 시민단체의 인권변호사가 되겠다는 친구. 그러니까 NGO 단체 가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여기서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에서 더 나아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여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법조인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게 돼.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계속 성장하면서 어떤 목표를 더 진로를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로 활동. 제가 이과애들한테는 그렇게 강조하는 게 실험이거든요. 애들이 실험 어려워요. 어떻게 실험을 해요? 이게 경희대 의대가네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서 화학의 중요한 부분인 끓는 점을 이해하고 기피하고 탐구하는 계기입니다. 말하자면 주어진 상황에서 해나갈 게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그 교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김상욱 교수예요. 김상욱 교수입니다.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가 블로그에 하나 올린 게 있어요. 페이스북인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뭐냐면 이 양반이 물리학 교수인데 나는 물리학 교수이면서 물리학 전공자면서 왜 이런 걸 안 했을까? 그 양반이 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머님들 라면을 어떻게 끓이죠? 라면은 물을 끓이고 물을 가열해서 끓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죠. 근데 이 양반은 여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라면을 왜 찬물에 넣어서 같이 끓이면 안 될까?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해봐요. 찬물에 그냥 라면하고 스프하고 다 투하를 해서 끓입니다. 이 양반 얘기가 뭐냐? 그렇게 끓였더니 오히려 더 면발이 탱글탱글하다. 근데 물리학자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말하자면 면에 있는 글루탐산이 어떤 끓는 온도와 결합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실험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그 관심을 갖고서 접근한다면은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는 거죠. 이제 제가 어떤 애들이 컨설팅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의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떤 진로 활동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동물 좋아하나 보네? 예, 좋아하죠.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냐니까 고양이를 키운대요.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 사료를 사냐? 먹이를 사?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사고 어머니가 산대. 그러면 하루는 네가 꼭 가서 사라. 대형 마트를 가서 고양이 사료를 사잖아? 그리고 개 사료를 사라는 게 아니라 개 사료를 보러 가서 개 사료 성분을 찍어봐. 찍는 거 가지고 이제 거기 마트 직원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찍어가지고 와서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의 성분의 차이를 있는지 없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성분이 다르다 이거죠. 성분이 왜 다를까? 이걸 가지고 개와 고양이의 소화기관의 차이를 한번 비교하는 탐구를 해봐. 그게 진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진로와 관련. 그런 활동들에서 중요한 건 활동만 하면 안 되고 항상 활동이 적혀져야 됩니다. 적혀지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들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이게 가장 학생부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과목별로 500자씩을 다 쓸 수 있고요. 선생님이 작성합니다. 전공 관련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많죠. 과목을 한 10과목 이상 애들이 공부를 하니까 500자, 5,000자, 학년당 5,000자는 된다는 거예요. 최소. 여기서는 학업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전공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는가? 교사가 평가한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이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것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활동에서 전공 적합성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제 관심사가 발견되는가? 그 관심사는 전공 관련되는 내용이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해서 모든 활동을 하면서 토론, 토의, 실습이 많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방향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세특이 좋게 쓰여집니다. 보시면 이건요 공부를 잘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수업 준비가 매우 철저하며 수업 중에 학업 몰입도가 뛰어나고 자 그리고 뛰어난 독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얘가 뛰어난 독해 능력을 갖추고 있대요. 영어 1등급이에요. 영어 1등급이면 뛰어난 독해 능력을 갖추고 있죠. 저런 걸 안 써도 되죠. 독해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얘가 영어 1등급인데 이런 걸 뭐 써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 잘하는 애인데 독해력이 향상되고 있다? 이런 걸 사족이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말. 이런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보실까요?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 세분명 특기사항은 전공 관련 교과학습과 교내 활동이 유기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하나 보신다면 이 친구 보시면 아까 의대 간 친구예요. 암 전문의가 되겠다고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2에서 교과 수업에서 암세포의 특성 및 현대의 암세포 치료 기술을 주제로 조사하고 발표하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이 수업 시간 내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자기의 어떤 관심사와 연결시켜서 심화학습을 했는가. 이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아까 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관 인권단체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인권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 보시면 문학작품을 학습하고 사회현상이나 사회문제로까지 사고를 확장하는 폭넓은 시각을 보여줌. 폭넓은 시각을 보여줬는데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을 가야 한다를 읽고서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사회 모순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 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통찰력이 보인다. 라는 것을 이게 제시해 줍니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왜 뛰어난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이 써주셔야 돼요. 평상시에 관찰을 잘 하셔야 되겠죠, 선생님. 네, 일단은, 근데, 그리고 모든 죄송합니다. 전공적 합성은 모든 과목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의대 간 친구인데요. 고전, 합법과 상문이라는 국어 과목에서 면역 및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비문학 지문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웰다인법에 대해 말하기 발표하는 과정에서 호스피스의 진정한 의미와 연명치료에 있어 환자의 권리, 의사의 의무, 여기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가 유기적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은 교과 수업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에 대해서 배우고 복제에 관심을 갖게 돼서 심층 질문하고 줄기세포와 관련된 책을 추천받아서 읽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것을 동아리 친구들하고 함께 줄기세포 연구 동향과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면 교과 관련된 독서, 동아리 활동, 세특 이런 것들이 2학년 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2학년 때 얘는 정말 줄기세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탐구했구나 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서 활동인데요. 독서 활동이 이제 예전에는 도서명 저자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는 미반영이죠. 미반영인데 그렇지만 체계적인 독서가 요구되는 이유는 세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특에. 이거 보시면 도서의 광인 일기로 얘는 중문학과를 가려고 하는 애거든요. 광인 일기를 읽고서 말하자면 중국 사회와 이에 구속된 구성원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는 국어 시간에요. 의대 가려고 한 친구. 책 명견만리 주제 중 유전자 혁명이 만들고 있는 미래를 읽고 이러면서 어떤 혁명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서 세특의 그 전공 관련 책을 읽고 그 배우고는 개념들이 들어갈 때 이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서도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느 나라 교육부가 자기네 나라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지 않을까.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자,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자기소개서 없어지고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성, 잠재력, 전공력, 합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장단점이 모두 기록되었는가.
단점이 기록된다면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라든가 전공 적합성, 인성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는가. 이건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선생님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반장을 하는 의미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합격하는 애들은 아주 좋죠. 성질이 실천하고, 자, 자기 주도성, 배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인재임이 분명한 바 자신의 희망부여로 나아가 눈부신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함. 추천서입니다. 자, 그리고 명확한 목표가 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경제학과 하려고 하는 친구. 그래서 경제 관련 분야로 결정하여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만들까? 과목 선생님이 써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일단 과목별 선생님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내신이 좋아야죠. 내신이 6등급인데 잘 써줄 일은 없어요. 내신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업 질문, 도서 추천, 수행평가, 과제 연구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절대로 자선 안 되고 선생님과 눈빛을 서로 마주치면서 항상 질문하면 대답 잘하고 발표하고 노력해야 되죠.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질문하는 것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선생님인데, 자, 종이 칩니다. 자, 이 수업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예,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애들한테 따당하죠. 왜냐면 안 끝나니까 애들이 싫어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도 가서 10분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있으면 쉬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에요. 선생님 쫓아나갔어. 이제 선생님 쫓아가서 나갔어. 선생님 이건 어떻게, 이것도 안 되죠. 선생님 10분 쉬셔야 되니까. 일단 선생님에게 휴식권을 보장해드리고 방과 후에 찾아가는 게 좋아요. 방과 후에 용모 단정하기, 교복을 단정하기, 명찰을 항상 배웅하고, 그리고 질문을 질문 내용들을 적어서, 그리고 노트를 항상 지참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끝이 아니에요. 질문한 다음에 관련된 책 추천을, 선생님 관련된 책을 추천해 주실까요? 당연히 추천해 주시죠. 추천해 주시면 가서 읽어야죠. 읽고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입 닦으면 안 돼요. 간단하게 독후감을 적어서 선생님 읽고 나서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가서 보여주셔요. 보여드려요. 근데 그때 항상 뭐죠? 명찰입니다. 명찰. 2학년 3반 김정년. 그러면 선생님이 세트를 쓰실 때, 2학년 3반 김정년, 생명과학 분야, 특히 유전과 줄기세포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가 관련 분야 내용들을 찾아서 책을 읽고 탐독하는 등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탁월한 학생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그렇게 써요. 그리고 전공 관련된 과목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과목 성적이 중요하고 과목에 관련된 어떤 학습 노하우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활동 보고서인데요. 이걸 다 쓰기 좀 어렵겠죠. 여기서 왜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했고, 중요한 건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은 요 정도는 꼭 써야 되겠어요. 이건요,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는 제가 합격자의 학생분을 가지고 제가 역으로 활동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샘플인데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그건 근데 하나의 아이디어 타입, 샘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월에 할 일. 3월도 지금 중순이라서 조금 늦긴 했는데요. 일단 보신다면 동아리에 가입입니다. 동아리. 자기 전공 관련된 동아리. 지금 진로가 결정이 안 됐으면 문이과는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과라고 한다면 수학과학 동아리에서, 이과는 수학과학,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진로 관련된 동아리에 꼭 들어가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요, 진로 관련 동아리, 이런 동아리는 매우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사전 정보도 빨리 얻고 선배들하고 관계도 좀 원만하게 가면 면접을 보기 때문에 꼭 이 동아리를 찾아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는
학교별로 영재학급이라는 게 있는 곳이, 영재학급이 있는 학교는 꼭 영재학급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재학급에 들어가야지 학생부가 두툼해지고 체계적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 영재학급은 일반적으로 교사가 추천하고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를 하는데 3월 학력평가, 3월 25일 날 시험을 보죠. 이 성적을 가지고 이 3월 학력평가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애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중학교 과정이니까 지금부터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3월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풀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별로 수행평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실 거예요. 수행평가가 내신을 잘 받으려면 꼭 필히 해야 되는 내용인데, 어떤 과목은 최대 40%까지 반영되고 대부분 10%에서 4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3월 달에 발표를 할 거니까 꼭 숙지하고, 우리 남학생들 특히 까먹지 않고 해야 됩니다. 지필고사 만점 받고 1등급 받지 못한 애들이 지필고사 때문에 이 수행평가를 등한시해서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는 성실성을 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뭐냐면 글씨에 노트를 걷어가서 노트 필기를 보시고서 성실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트 필기를 평상시에 잘 해둬야 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꼭 해야 될 게 구체적인 일일 계획을. 이건 사실 3학년 내용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일일 계획이라는 것은 시간대별로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쓰자. 무슨 얘기냐면 2시 반부터 4시까지 영어 공부가 아니라 영어 이충권 문법 강의 듣고 문제 풀기.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건 언제 작성해야 되냐? 자기 전에. 주간 계획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간 계획이 의미가 없으니까 일일 계획을 자기 전에 시간대별로 좀 작성을 해서 해나가죠. 중요한 거는 못하는 경우에는 왜 못했는지, 미실천 사유. 배드민턴, 비가 와서 못했다. 나중에 읽기가 되고요. 정말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죠? 구체적인 일일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생활을 하자. 아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느냐? 경제 경영학은 수학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학에서 과학을 이수하려면 생명과학을 가려고 해도 화학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이과 공학계열이나 과학, 자연과학을 전공하려고 한다. 모든 과학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화학이나 물리를 공부하려고 한다. 화학, 심화학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과는 수학하고 과학이 중요하고 그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과, 문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과는 더더욱이나 컴퓨터 관련, 자, 코딩 관련.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학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코딩과 프로그래밍 학습.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파이썬이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런 컴퓨터 언어를 공부했다는 것이 학생부에 기대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느냐, 여기서 경제 경영인데 경제가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관련 책을 읽으면 됩니다.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관련 책들을 좀 더 많이 읽어라. 바람직한 학교 생활인데,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협업 활동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 정말로 학생부 전형으로 서연고를 간 아이들의 공통점은 내신이 좋죠. 그 아이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당일 복습입니다. 당일 복습.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10분씩만 당일 복습을 하자.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방해 요소인 스마트폰을 학습 시간에는 멀리하자. 그리고 일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생활하자. 이게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할 일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무대가 설렘의 공간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바로 긴장의 공간.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입학했는데요. 2023년
9월 달에 수시 지원을 합니다. 그때 서울대를 지원할까? 카이스트를 지원할까? 정말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이 나에게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들, 행복한 고민들을 하는 그 날이 와야 되죠. 그렇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과연 있을까? 이런 한탄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어디가 나에게 맞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그런 2023년 9월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단 그 교과 내신 그리고 그것 관련된 비교과 활동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